안녕하십니까. 돈산동 K&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국사 공부한 거 설명 다시 하는데요. 보시면 갑오개혁, 갑오경장, 갑오개혁, 갑오년 연도에 개혁을 하는데 근대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건데 이제 고종이 이제 왕으로 있었는데 이제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연도의 호칭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이렇게 등극을 하면 황제가 예를 들어서 광무라고 고종을 했는데 광무 1년이라고 해라, 광무라고 해라. 그럼 연도의 호칭이 서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광무 1년, 광무 2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는 소하거든요. 소하라고 해라. 그럼 소하 1년, 소하 3년,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일제시대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게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독자적으로 중국과 다르게 우리도 황제국이다 라는 개국했다. 그러니까 황제국을 열었다라는 그 개국의 기원, 연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국내부라는 것은 궁에 안살림을 하는 거.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전체적인 그 나라의 내탕금이라고 해서 안에 있는 그 내부적인 돈이 있어요. 왕실의 돈. 그러니까 정부의 돈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왕의 돈이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렇게 국내부, 궁중 내부만 관리하는 걸 신설해서 외부인 정부 사무랑 분리를 시켜서 좀 근대적인 정부의 구조를 갖추겠다라는 의미예요. 근대적인. 그래서 국왕의 권한을 이게 의정부의 권력을 집중하고 국내부로 하니까 국왕의 권한을 조금 제한을 하면서 근대적인 국가로 탄생을 시켜서 행정부의 권력을 좀 집중하려고 하는 거죠. 종래는 이제 6조거든요. 6조 2호 예명 현공인데 2조는 관리를 잡고 이 호조는 지포지냐니까 세금을 받고 예조는 예식, 대관식, 사절 보시고 2호 예, 병조는 병사, 형조는 형벌, 공조는 공사 이렇게 6조였어요. 의정부에서 6조를 논의하기도 하고 이 왕 밑에 직계로 넣어서 의정부와 상정승과 6조를 같이 왕과 논의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근대적인 행정물은 많이 필요하잖아요. 외교도 필요하고 그렇게 따로따로 되니까 8개의 관청, 행정부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자, 과거제를 실시를 했는데, 과거제는 이제 유생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근대적인 관리를 임명하기 위해서 그냥, 서양 유학 갔다 오고 똑똑한 애들 이렇게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실시를 하기도 하고, 경무청은 경찰, 경무부, 경찰 제도를 도입해서 따로,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성부라고 해가지고 서울 통치를 서로 맡기도 하고, 사헌부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사법권을 맡기도 하고 그랬는데, 경무청 하면서 민간들 경찰, 외국 제도를 따와서 경무청도 실시를 한 거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근대 왕권으로, 그런데 이렇게 근대 왕권을, 황제권을 설립을 하면서 근대적인 개혁기구로 근대 정부 기구를 만들었지만, 어쨌든, 강해진 것 같지만, 어쨌든 근대적인 걸로 하면 권력이 분산되잖아요. 근대적인 것은. 강해지면서도 좀 권력을 나눈 의미도 있어요. 자, 경제로 보면, 재정은 8아문 중에서 수탁하는 거죠. 탁지아문으로 일어나야 했는데 옛날에는 호조에서 보통은 많이 했었고 그 외에도 호조 말고 지포자 호조 말고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도 국내부도 안에도 산사님 또 다른 데서도 이렇게 각자 재정을 각자 마련해서 한 것도 있어요. 그럼 땅을 기반으로 해서 이 땅을 주면 이걸 네가 알아서 써 이렇게 한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탁지아문을 통으로 하나로 통일해서 돈 관련된 것은 전부 다 탁지아문으로 그래야 근대적이니까. 그러니까 세금 항목을 지세와 호세로 통합해서 땅하고 집하고만 두 개만 내라 이렇게 집세, 호세 세금 항목 통합하고 환곡을 자꾸 빌려줬더니 고리대금처럼 자꾸 돼버리니까 그냥 이걸 폐지하고 그래도 좀 구유를 해야 되니까 사창제도를 도입해갖고 그래도 좀 구워주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름만 바꾼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화폐가 은본위와 금본위가 있는데 중국이 은을 사용했어요 화폐로. 그러니까 은이 이만큼이 있으면 이만큼에 따라서 은에 따라서 정부 재정을 활용하고 하는 게 은본위자고, 지금 화폐가 은본위제 다음에는 은이 아메리카 이런 데서 유럽으로
아니면 차 이런 걸로 유럽으로 들어가면서 은값이 폭락을 하고 근본위제로 바뀌었었거든요. 근본위제로 바꾸다가 이제 달러를 마음대로 발행을 하면서 근본위제도 폐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본위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금이 있는 만큼 화폐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지금은 폐쇄를 해버렸죠. 그래서 자, 조세를 화폐로 돈으로 납부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조세를 뭐로 했냐? 쌀이나 배나 특산물. 대동법에서는 특산물은 안 하고 쌀이나 배를 통일했었죠. 대동법에는.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뭐라고요? 이 세금과 관련된, 재정과 관련된 거를 근대적으로 해서 일단 정부가 경제적으로 세제가 충족이 돼야 이런 정책을 실시할 수 있으니까 세금을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한 거죠. 다음에 이제 신분 차별이 너무 심했는데 이게 노비제를 없앴어요. 근데 없앴는데 순차적으로 천천히 없어졌거든요. 저 어렸을 때도 그 노비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노비제로 법적인 노비제는 없애버리고 뭐 일찍 조혼 뭐 12세 14세에 결혼하고 했는데 조혼도 금지하고 과부도 제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과부가 제가를 안 하고 이 정절을 지켜갖고 결혼 안 하는 거 하면 연령문 뭐 이런 거 세워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부도 제가를 허용하고 그 다음에 혹독한 고문하고 연좌제는 이렇게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 아니면 사촌까지 한 8촌까지 전부 다 처벌을 했거든요. 연결돼서 좌석이. 그럼 지금 연좌제 금지는 지금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공산당 활동을 한 아들은 취업하는데 불이익을 받고 실현조회 해가지고 현재도 조금 어느 정도는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모든 공문서에서 이렇게 한문만 썼었는데 국문 업문을 같이 써라 이렇게 해줘서 국문 존중하는 느낌으로 조금 잡아준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신분제 차별 이것도 근대국가 평등, 조언금지도 평등, 과부제도도 근대국가, 고문연좌제도 근대국가. 그러니까 헌법 같은 데나 이런 데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 순간 조금 들어간 거고. 그 근대국가가 정치적으로는 근대의 행정기구를 만든 거고, 재정적으로는 세금을 딱지항문으로 유용하면서 세금을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거두려고 노력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이게 평등의 개념, 근대 국가의 개념, 그죠? 너무 무도한 거, 가혹한 거, 외부에서 봐서는 좀 미개 국가 같은 느낌이 되는 걸 더 없애가지고 새 나라를 출발하는 게 이제 가보 개혁이죠. 질문 있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